나는 늘 친구를 진심으로 생각했고 언제나 친구 편이었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허해질까요?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도와주고 싶었고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말은 가볍게 흘려지고 나는 만만한 사람, 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마음을 많이 준 건 아닐까, 괜히 너무 솔직했던 건 아닐까? 혼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솔직해야 진짜 관계라고 배워왔습니다. 숨기지 말고 털어놓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생의 시간이 쌓일수록 알게 됩니다. 이 말이 늘 맞지는 않다는 걸 말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상대가 마음을 전부 내어주면 고마워하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의 값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아주 본능적인 심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반대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관계를 지켜내고 어디서든 사람에게 함부로 대우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차갑지도 계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마음씨가 좋지만 친구 앞에서만큼은 다릅니다.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을 끝까지 꺼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숨긴 건 이기심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감정들이었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꺼냈던 바로 그것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무뚝뚝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진심이 더 이상 가볍게 소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앞에서 끝까지 숨겼기에 평생 내 편으로 함께 남은 사람들, 그들이 지켜온 조용하지만 강력한 관계의 기술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괜히 상처받고 후회하는 일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당신의 진심이 더 이상 값싸게 소비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함부로 대우받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한 줄의 위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친구 앞에서 끝까지 숨겨야 했던 것.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올해 58살 김명애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같이 아이 키우고 힘든 시절도 함께 넘긴 사이였죠.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 요즘 진짜 바빠. 퇴직 후에 준비하던 일이 잘 풀려서.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입도 괜찮고 사람들도 좋아해 주더라고.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잘됐다. 진짜 축하해. 그런데 그 순간 김 씨 마음속에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집에만 있는데 친구는 바쁘게 일하고, 나는 할 일이 없는데 친구는 수입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목소리 톤이 확 낮아졌습니다. 아까까지 신나 있던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자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먼저 연락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빠서라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자주 하던 문자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다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 일 이야기를 신나게 한다는 겁니다. 김 씨한테만 사업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때 찬물을 끼얹었구나.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친구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안부 인사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던 연락이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또 다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너 요즘 중자랑은 안 만나?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중자가 최근에 일이 잘 돼서 바쁜가 봐. 너도 뭐 좀 하지 그래? 김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내가 할 일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만 들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친구를 보면 자동으로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이건 나쁜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품격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김 씨의 말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너만 잘 되네였습니다. 친구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면 질투가 올라와도 이렇게만 말하세요. 정말 잘 됐다. 그만큼 애썼잖아. 여기서 끝입니다. 경고도 충고도 하지 않습니다. 비교되는 마음이 들고 친구 이야기 듣다가 내 상황과 비교되면 그냥 듣기만 합니다. 내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이미 실수했다면 나중에라도 사과합니다. 그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 내 말이 잘못됐어. 질투하는 마음이 나왔나 봐. 미안해.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서운했어 하지만 먼저 이야기하고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 이후로 둘이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김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앞에서는 비교가 떠올라도 그걸 말로 꺼내지 않는 게 관계를 지키는 예의더라고요.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30년 우정도 한마디 말로 금이 갑니다. 친구 앞에서 비교하는 마음은 끝까지 숨겨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60살 이명애 씨는 주변에서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젊을 때부터 많은 일을 겪었고 조언돈을 정확했죠.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애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해. 자녀 문제로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씨는 가만히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자식을 끌어안아서 그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봤을 땐 내가 좀 놔줘야 할 것 같아. 말은 전부 친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고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친구 표정이 뭔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 씨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명애 씨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명예의 말이 맞긴 해.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내가 위로 받으러 갔는데 혼나고 온 기분이었어. 마치 내가 엄마 노릇을 잘못한 것처럼 들리더라고.
그냥 힘들다고만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친구는 작아진 기분을 느꼈다니, 내 조언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다니. 그날 밤 이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친구를 위로한 게 맞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겠습니다. 친구는 답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사람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두 가지를 원합니다. 해결책을 원하거나 공감을 원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공감을 원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친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의 우월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같은 높이에서 함께 서 있어 준다. 이 시의 조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들지?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조언은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몰라. 나는 경험했고 너는 아직이야. 친구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고민 털어놓을 때면 해결책을 주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지금은 답이 필요해?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될까? 친구가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더 이상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답을 원할 때는 친구가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때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 생각엔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어때? 강요하지 않고 제안만 합니다. 이미 조언해버렸을 때 친구 표정이 어두워지면 바로 말합니다. 미안, 내가 또 가르치려고 했네. 그냥 들어주는 게 맞았는데. 그 뒤로 이 씨는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이렇게만 묻습니다. 지금은 답이 필요해?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될까? 대부분의 친구는 그 질문에 한숨부터 쉽니다. 그냥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씨는 이제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참 속상했겠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이 씨는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합니다. 지혜라는 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더라. 그 이후로 그의 곁에는 말없이 오래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앞에서 우월감을 드러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조언은 도움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가르치려는 태도는 끝까지 숨겨야 합니다. 대전에 사는 70살 박영수 씨는 모임에서 늘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티를 내지도 힘든 티를 내지도 않았죠. 어느 날 오랜만에 옛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 집 이야기, 노후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진짜 힘들다. 연금으로는 살기 빠듯해.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주식으로 좀 벌었어.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부동산 투자 좀 했는데 괜찮더라고. 자리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힘들다던 친구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 씨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살려고. 그 말 하나로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 건강 이야기를 꺼냈고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바빠 죽겠어. 이번 달 수입이 꽤 괜찮았어. 그러면 친구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잘 됐네 하면서도 씁쓸해 보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한턱 내야지. 나중에 박 씨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했습니다. 요즘 나도 어려워서. 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자랑했으니 친구들은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했고 진짜 어려울 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친구는 항상 가난한 척 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 나는 여유가 없어. 그러면 모임 때마다 그 친구 몫을 다른 사람들이 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니 불편해졌습니다. 저 친구는 왜 항상 우리한테 얻어먹지? 결국 그 친구는 모임에서 빠졌습니다. 돈 이야기는 자존심과 직결됩니다. 너무 잘 산다고 하면 질투를 사고, 너무 못 산다고 하면 무시당합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돈은 가장 민감한 주제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의 유무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박 씨는 이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도 자랑 안 하고 어려워도 호소 안 합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돈 자랑은 친구들한테 열등감을 줍니다. 가난한 척은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둘 다 관계를 망칩니다. 돈 이야기 나오면서 누가 요즘 수입이 어때 물으면 그냥저냥 살 만큼은 살아.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투자나 재테크 이야기 나올 때면 나는 잘 몰라서 그냥 안전하게만 가려고. 구체적인 금액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돈 자랑을 하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잘 됐네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친구가 박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너는 늘 말을 참 잘 아낀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이야기는 자랑해도 숨겨도 결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그는 돈에 대해 묻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만 답합니다. 살 만큼은 살아. 그 말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도 괜히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어디까지 말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더라. 친구 앞에서 질투, 우월감, 돈 이야기.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숨겨야 합니다. 그래야 30년 우정이 50년 우정으로도 지속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참고 숨기고 웃기만 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외로워지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차갑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다 끊으라고 등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인연은 지키고 상처 없이 오래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숨기라는 말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이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숨기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기 위한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멀어진 사람보다 담백하게 말해서 남은 사람이 노년에 더 많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숨기면 독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첫 번째, 서운한 감정. 서운함을 참는 건 성숙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에게 사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관계가 이렇게 끝납니다. 아무 말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절을 선택합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갈등 회피입니다. 친구가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는데 나만 안 불렀습니다.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가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회피형 갈등 대처라고 부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해는 쌓이고 관계는 식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침묵으로 관계를 끊는 것은 친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서운함을 참으면 성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겁한 겁니다. 상대한테 말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아까 그 말은 조금 서운했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친구는 미안하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턴 조심할 겁니다. 하지만 참고 참다가 연락을 끊으면 친구는 이유도 모르고 관계가 끝납니다. 30초면 풀 오해를 30년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서운한 감정은 숨기면 안 됩니다. 담백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작은 오해. 혼자 짐작하고 혼자 결론 내리는 순간 30초면 풀 오해가 30년 원수가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무슨 뜻이었어? 그 한마디가 평생의 벽을 허물기도 합니다. 친구가 길에서 나를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분명 나를 봤을 텐데 인사도 안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먼저 연락하긴 싫었습니다. 그렇게 30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는 그날 안경을 안 쓰고 나왔습니다. 사람은 확인하지 않은 채 추측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 때문에 먼저 묻지 않습니다.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가 큰 원한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확인하지 않고 짐작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자주 혼자 판단합니다.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나를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모임에 안 오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이 한마디면 오해가 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30초면 풀릴 오해를 30년 동안 안고 삽니다. 친구는 내가 왜 화났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억울하게 관계가 끝납니다. 작은 오해는 숨기면 안 됩니다.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관계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알고, 침묵해야 할 때 입을 다물 줄 아는 것. 그게 품격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친구 앞에서 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투, 우월감, 돈 이야기.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숨기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서운함과 작은 오해. 이 두 가지는 담백하게 말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참으면 외로워집니다. 모든 걸 다 말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참을지 그 경계를 아는 게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피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다면 한 줄의 위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